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이야기는 새롭게 부임한 클린스만 체제의 한국으로 준비했습니다. 클린스만이 대표팀에 부임하고 나서 두 경기 평가전을 치렀는데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부임 후에 첫 평가전이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결과보다는 내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두 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은 손흥민을 포함한 공격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전보다 우리나라가 개선된 점은 무엇이고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던 두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앞서 말한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경기에 모두 우리나라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세컨드 자리에 손흥민이 나오고 이재성과 이강인, 그리고 작은 우영의 이선 조합으로 나왔고, 김진수가 부상으로 낙마하고 공격적인 선수인 이기재가 두 경기 동안 맹활약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했던 상황들을 보면 4-2-3-1 형태를 보였을 때 주로 빌드업의 코어가 되는 정우영이나 손준호가 가운데서 낀 상태에서 황인범도 앞에 위치할 때 두 선수의 위치가 비대칭으로 위치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보편적인 투볼란치의 위치라면 두 선수가 나란히 위치하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렇게 비대칭으로 위치해서 볼 수 있었던 효과는 대표적으로 손흥민을 프리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를 상대했던 두 팀이 수비 상황에서는 4-4-2 형태로 위치했기 때문에 김태환과 이기재가 미드필더와 같은 라인에 위치할 경우 상대의 3선은 풀백과 미드필더를 1대1로 압박하는 구조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공격진들은 전방에 위치하면 세컨드 위치에 있는 손흥민은 프리한 상황을 자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후방에서 길게 패스가 2선으로 들어오면 프리하게 잇고 내주면서 3명의 선수가 위치할 때 손흥민은 지속적으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 볼 없는 상태에서 빠른 주력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가능했습니다. 또 정우영과 황인범이 위치를 어느 쪽으로 잡냐에 따라 반대편 공간에 손흥민이 약간 내려와 위치하면 반대로 전환하면 센터백이 전진하는 상황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패턴은 최근 유럽에서 심플하고 다이렉트한 공격 패턴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패턴이라 후방에서부터 전방까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주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상황을 2선으로 볼이 투입되는 상황들로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조규성, 황의조, 오현규라는 3명의 스트라이커가 있죠. 아무래도 이 세 선수를 비롯한 윙어들은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라든지 볼이 길게 왔을 때 포워드가 상대 센터백들을 상대로 등지고 버텨주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점을 봤을 때 포워드가 등을 지면서 볼을 받을 때 전진된 패스가 들어오면 손흥민이나 주위에 있는 윙어가 붙어주면서 최소 1명에서 2명의 선수는 접근해주고 프리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윙어가 앞으로 침투하는 경우도 결국 나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내려오게끔 만들고 2선 공간을 창출할 때 손흥민의 프리한 상황도 볼 수 있게 되죠. 결국 공격진에서 볼을 소유하고 볼이 없는 선수는 프리한 상황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선수가 볼을 소유해줄 경우 남은 선수들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패턴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콜롬비아전 후방 빌드업 상황으로 봤을 때 정우영이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지만 두 경기 동안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아예 내려가서 변칙적인 백스리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황인범이 약간 사이드 쪽에 위치하고 반대편 공간이 지금 넓게 있죠. 또 상대는 4-4-2 형태에서 두 번째 라인이 이미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라인 앞 공간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넓게 위치했던 윙어도 안으로 들어오고 최대한 포워드와의 간격을 좁히려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후 손흥민이 프리한 상황에서 볼을 잡고 앞에서 침투하는 양쪽 윙어에게 주고 역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또 다른 상황으로는 후방 빌드업 이후 우리나라가 미들라인에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정우영이 사이에 껴주고 황인범이 혼자 위치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위치할 때 손흥민이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도 많았기 때문에 3-4-3처럼 위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할 때 벤투호 때처럼
우측면의 윙어가 넓게 벌려주는데 상대 윙어와 풀백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해서 이기재가 언더래핑할 때 윙어를 프리하게 만들어주고 이후 풀백이 언더래핑하면서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라인을 눌러주면 크로스가 감겨서 올라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득점했던 상황을 보면 우루과이가 볼을 뺏으려고 라인을 전진한 상황에서 삼선이 좁혀져 있죠. 이후 윙어가 넓게 나오고 인트라인으로 이기재가 언더래핑 나가주니 여기서 우루과이 수비라인도 대응을 확실하게 못해주면서 수비라인이 또 눌리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이후 크로스가 굴절되면서 황인범이 득점하는 상황이 나오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공략하려고 하는지는 많이 나왔던 두 경기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수비 상황에서는 어땠을까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겪었던 수비 문제점들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두 경기 동안에는 개선된 점 하나와 개선이 필요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선된 점은 콜롬비아전에 잘 나왔는데요. 포워드의 채널링을 통해 전방 압박하는 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포워드들이 잡는 채널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컸는데 특히 콜롬비아전에서 조규성이 상대 패스 루트를 차단하면서 들어와 한 곳에서 확실한 수비 구역을 설정해줬습니다. 이렇게 조규성이 들어오면 손흥민은 가운데 선수를 견제해주고 윙어는 풀백을 견제하면 여기서 숫자 싸움으로 봤을 때 1대1로 다 묻어버릴 수 있도록 풀백이 점프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들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콜롬비아전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조규성이 압박해 들어가면서 우측면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윙어는 풀백을 견제해주고 있죠. 이후 조규성이 다시 센터백으로 압박이 들어가면서 숫자로 1대1로 꽁꽁 묶이니까 상대 실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 손흥민의 위치 선정으로 인한 득점이 나왔지만 타이트한 압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압박이 어느 정도 잘 된 상황들은 우리가 지역 수비 상황에서도 조규성과 손흥민이 몰아가는 움직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측면에 1대1로 묻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나와 전방에서 수비 성공을 자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비라인 보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지역 수비 상황에서 4-4-2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가급적 두 윙어도 내려와서 두 줄 수비를 구축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는 두 미드필더의 수비라인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만약 측면 지역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풀백이 상대 측면 선수한테 나갔을 때의 이 공간에서의 볼 점유를 쉽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과 유사하게 풀백에 나갔을 때 인트라인 갭이 넓어진다든지 사이 공간에서의 대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부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 점유를 쉽게 허용하고 컷백이나 슈팅을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콜롬비아전에서 이 실점했습니다. 콜롬비아전 두 번째 실점을 보면 우리가 빌드업하다가 실수로 뺏긴 장면이지만 일단 미드필더가 커버를 가있는 상황이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이 남은 상황이지만 들어오는 미드필더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보면 포백 라인의 인터라인 갭도 사실 잘 관리가 되지 못하기도 했지만 정우영의 위치가 더 내려와서 이 선수를 견제해줘야 하지만 견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쉽게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점유를 허용시키는 점도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월드컵 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기 때문에 다음 A매치 기간에는 개선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